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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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는 저 이장희 씨가 작곡을 했는데, 아마 이장희 씨가 1947년생이니까 4, 5, 6, 7 갑을 병정 갑신 을류 병술 정에 돼지띠네요. 9, 8, 7, 6 이제 76인데 76 이제 돼지띠 76인데 저 내나 그 송창식이하고 나이가 같아요. 이장희 송창식 이렇게 나이가 같고, 그 한 살 적은 사람이 정해, 그 다음에 무자 이제 쥐띠지. 그게 이제 그 김세한이고, 원래 김세한 씨가 75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49년생이 기축생인데 우리 총재님께서 기축생이라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보다 김세한 씨가, 가수 김세한 씨가 한 살 많고, 이장희 씨는 총재님보다 2살 많아요. 그러니까 76이고. 그런데 그 정말 불 꺼진 창, 그거는 아주 그 뭐 70년대 그 초반에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 노래는 그 이장희 씨가 작곡을 했는데 그 조영남이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조영남이가 불 꺼진 창 그 불러가지고 정말 그 스타덤에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나는 이 노래를 잘 안 불려요. 왜냐니까 그 첫 구절이 마음에 안 들어.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음은 마음에 드는데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불러요. 왜냐니까 처음 구절이 안 좋거든요. 그 노래 가사는 진짜 선정을 잘해야 돼요. 자기 말 한마디는 엄청 조심스러워야 돼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엄청 잘해야 됩니다. 항상 말이지, 나는 된다. 응?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늘 그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메가드 원수가 말이지, 거를 보면서 면도를 할 때 항상 그 자기 암시를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이다 하면서 면도를 했다 그러거든. 자기 암시를 하고 그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다글라스 메가드는 그 인류 역사상 아주 그 위대한 군인이에요. 자기 그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되니까
막판에는 이제 그 우리 한국전에서 자기가 개탄을 했어요. 자기 전략대로만 하면은 이거는 뭐 중공은 그냥 박살낼 수가 있는데 박살내고 저 중국까지도 통일할 수가 있었다고. 장개석이하고 다글라스 메가드하고도 아주 가까웠거든. 그러니까 막 이번 기회에 잘 됐다. 그냥 막 한국도 통일시켜버리고 중국의 모택동에도 작살내버리고 자 이렇게 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만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딱 막아버리니까 트루만이 막았는데 트루만이 막은 그 이면에는 딥스테이트 세력들도 있고 딥스테이트 세력 위에는 또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태극 형상으로 좀 있어야 될 그런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전쟁을 숱하게 해봤지만은 이런 전쟁은 처음이다 그랬거든. 그래요. 나는 전쟁을 메가드 원수가 그래요. 전쟁을 아주 싫어하지만은 일단 전쟁이 붙었다 이래 할 때는 반드시 이긴다. 이기지 않으면 죽음 아니다. 승리가 아니면 죽음이다 이랬거든. 근데 패배한 전쟁이라고. 자기가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이에요. 그때 그 트루만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트루만은 3차 대전으로 확산될까 싶어서 못했던 거고 무엇보다도 이 거대한 하늘의 섭리라고 봐요. 이 휴전선이 태극 형상으로 이렇게 좀 갈려져 있어야만이 여기서는 한반도에서는 전부 다 모이니까 한류 난류가 다 모이고 그러니까 고기도 여기서 제일 어장이 풍부하고 말이지. 기후도 북쪽 시베리아 그 공기 찬 공기하고 밑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공기하고 부딪히는 곳이 여기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이 한반도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단군 시대에 믿었던 그 신교가 있고 그 뿌리 위에 불교가 들어왔고 그 위에 또 유교가 들어오고 그 위에 기독교 들어오고 또 자체적으로 발생한 강정산이 있고 이 네 개가 짬뽕이 돼 있다고. 여기에 새로운 통일을 하는 초종교가 놓을 수밖에 없다고 이 한반도에서. 그래서 이거는 섭리 전쟁이기 때문에 메가드 원수가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메가드 원수가 항상 말이 그냥 사람은 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도 그래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울하다 이런 말 자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안 불러요. 그리고 첫 계절이 그렇거든. 지금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말아요. 그리고 처음 기질이 우울하다 이러는데 이 노래를 자꾸 부르면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버리고 이게 안 되거든. 그런 건전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곡은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곡에 가장 최고 좋은 가사가 다이돌핀이 그냥 엔돌핀보다 5,000배 더 나오는 다이돌핀이 허경영이니까 그걸 허경영에 대해 그 가사를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허경영 허경영 총련님께서는 좀 음식을 적게 먹으라 그러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총재님께서 원하는 양보다는 좀 많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노래가 잘 안 되는데. 허경영 하여튼 그 이 불 꺼진 창은 노래는 참 좋아요. 그 여러 가수들이 부르는데 그 조영남 씨가 부른 게 최고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장희 씨 원 작곡가가 부른 그 노래도 엄청 듣기 좋아요. 가사는 별론데. 그리고 이제 그 좀 무명 가수들이 부른
곡이 또 몇 곡 있어요. 그 가수들도 특히 여자 가수들이 부르는데 야, 내 놀랬습니다. 진짜 노래 잘 부르대요. 근데 그 노래는 너무 자주 부를 게 안 된다고. 내가 그 산장의 여인, 권혜경 씨가 부른 산장의 여인처럼 그런 노래는 자주 부르면 큰일 납니다. 특히 18번을 만들었다가는 딱 그 노래대로 돼버리니까 안 돼요. 그럼 산장의 여인도 부르려면 허경영을 붙이면 돼.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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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아이고, 오늘 낮에 그 사도신경을 한번 읽었더만은, 그 이제 진짜 47년 만에 한번 읽어보니 기억이 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산, 강정산의 가르침에 갔는데, 거기 이제 내가 나온 지가 한 7년 되니까 그 신고문이 가다가 끊겨버리더라고. 거기 이제 총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류가 태어난 그 단계, 그것도 다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다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그래요. 내가 삼삼 공약도 다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다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또 요즘은 이제 다시 다 외우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날 되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내일이, 오늘 27일이고, 내일 28일이니까, 28일 되면 도덕혁명부터 해가지고 한 3개 정도는 이제 읽고 가면은 이제 안 잊어버리겠더라고. 그래서, 도덕혁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대통령이부터 나가거든.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관원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를 위해 생일날에는 생일 축하금 10만원, 생일 케이크, 생일 선물을 각 가정으로 전달하고,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외워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3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인류가 생긴 역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 5천만 년 전에 네피림이 생겼고, 20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15만 년 전에 호모 네안데르탈인, 10만 년 전에 호모 미토콘드리아 이브,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이제 아담, 그리고 아담의 이제 10대 손이 이제 노아고, 20대 손이 아브라함이고, 30대 손이 이제 보아스, 40대 손이 우시야, 50대 손이 아비운, 60대가 이제 지저스, 예수다. 뭐 이거는 이제 총재님께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걸 외웠다가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되고, 총재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신인님께서 가지고 있는 12가지 영감, 병수환, 명심, 명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총재님께서 시켜, 그것도 잊어버리잖아, 지금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계속 외워야 되는 거예요. 족진우지. 안 하면은 족친다 이 말이야. 족진우. 그러니까 영감, 병수한, 명심, 안이, 족진우. 이제 이렇게 외워라 그랬는데, 그게 또 괜찮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나는 그렇게 외우니까 좀 헷갈리는데, 나는 이제 맨 처음부터
여의통부터 외우거든. 사람 인체로 비해가지고 여의통, 여안통, 뭐 요족통 이제 이래가지고 외우는데 이제 귀, 눈, 다리 이렇게 외우는데 총재님께서는 영감, 병수환, 명심, 안이, 족진우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외우는 것이 많고 그런데 그 47년 된 그 사도신경을 그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리. 조금 전에 보니까 또 기억이 나더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 건데 그리고 아까 강정산 그 가르침에 가면 신고문이 있는데 그것도 아까 한 구절이 떠덩거리거든. 그것도 한 7년 되니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구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상제님이시여 억초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 고수부님이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어 주옵시고 저의 조상을 회원시켜 주시어 선령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법 회원 시대가 끝나고 곧 닥칠 대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원시반본하여 군사부 일치하는 거룩하신 상제님의 상생의 대도를 일심으로 잘 닦아 괴로움에 신음하는 억조 창생을 널리건져 9,500만 년 성경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중간에 조금 떠듬거렸는데 워낙 많이 했어요. 한평생을 이런 것만 했어요. 좀 전에 보니까 11시간 전에 이제 한 걸 보니까 오늘 아까 내가 저녁 한 9시쯤 돼서 그걸 봤는데 11시 전 같으면은 오늘 낮 한 10시나 됐겠네요. 오늘 한 10시에서 11시쯤 이제 그 동영상이 이제 올려진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전에 처음 봤는데 그 총재님께서 그 이봉규 씨하고는 안 지가 오래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한 10년 될 거예요. 내 생각으로 10년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래 아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봉규 씨 그 유튜브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꼭 그 보시는 모이라. 이제 그 보면서 뭐 내처럼 이제 보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계속 보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귀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이제 쉽게 누구 말도 빨아주니까. 나도 이런 문자를 써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 진짜 빨아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이제 띄워주니까 귀에 이제 그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지. 쉽게 말해서 뭐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있고 귀에 기분이 좋은 말이 있는데 이봉규 씨는 이제 윤석열을 하면 막 꽉 띄워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 방송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쭉 다 본다 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총재님께서 아시겠지 그걸. 그 정도야 아시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봉규 씨하고 대하는 대화가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 보면서 내가 늘 총재님 이제 그 신인님 감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참 진짜 개미 같은 사람이 신인님을 논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IQ가 이제 100단인데
백단위가 무한대 신인님을 이렇게 논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총재님께서는 사무량심이 꽉 차신 분이다. 사무량심, 자비심, 지혜심, 보리심, 청정심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봉규 씨는 아까 전화를 한 것이 뭐냐 하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양심이 거의 마비가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그 뭐냐, 그 9월 22일인가 9월 22일 날 그 미국에서 일어난 발언 말이지. 새끼들 말이지. 새끼들 반대하면 말이야, 바이든이 쪽팔린다 이런 말 했거든. 이 말이 정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이러니까 이제 뭐 해외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말이지, 여기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이 새끼들 이것이 미국 국회의원한테 한다 하더라도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 사원의원 435명, 상원의원 100명, 535명이잖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겉으로야 가만히 있지. 생글생글 웃지만은 속으로는 그냥 언젠가는 요놈만 보자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뭐냐고. 그게 아주 그 저속한 표현이지.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의원한테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원한테 했다더라고. 그것도 야당한테 했다니까. 야당이 또 가만히 있나? 그래, 야당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여야 전체 의원한테 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것도 곤란하거든. 국회의원들한테 새끼들을 했으니까 협조를 구해야 될 입장인데, 권력이 뭐 영원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 그렇게 한 말 기억이 안 난다 이러더라고. 지금 최근에 말한 거래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 녹화가 다 됐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라는 말을 말이지, 뭐? 날리면 날리면 너 발을 했다. 또는 저 불리면 날리면 불리면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바이든이란 말을 안 했다 이거지. 이제 이래가지고 오늘 야당 의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차라리 야당 의원도 내 이름은 모르겠는데 국회의사당에서 했고, 또 윤창중 씨도 그리 했다고. 차라리 대국민 사과를 해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도의 길이다. 사람이 또 그러고, 이재호 씨도 그러더라고. 5 음들만 하면 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나가다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늘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대국민, 윤창중 씨 말로는 대국민 사과를 정중하게 해라. 그게 양심이 있으면 바른 길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 아이고, 녹화된 촬영기가 다 있는데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진중권이라고 그 등다리에 칼 꽂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중권이가 교수가 될 때 조국이 민정수석 같은 그 조국이 뒤에서 이렇게 팍 받쳐줘가지고 그 사람 덕택에 교수가 된 사람이라고, 진중권이가. 그런데 조국이 이제 구속되고 그렇게 할 때에 엄청 안 좋은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사람이라. 그런데 진중권이가 지금 이제 누구 말대로 빨아줬거든. 빨아주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교수 자리 하나 차지해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자기가 들어보니까 날리면 이렇게 들린다 이게. 날리면, 날리면이나 뭐 불리면 이렇게 들린다 이거지.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문제로 지금 심하게 붙었는가 봐.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뭐 MBC에 들어가가지고 MBC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컴퓨터 그거 들고 갔다 하면은 이제 변희재 씨 말로는 큰일 난다 이거지. 컴퓨터 들고 가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구속시키는 것이 특수부 검사들의 주특기예요. 비근한 예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2008년도에 구속될 때 뭐가 있느냐고. 아무 죄가 없잖아.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전부 다 무죄 나왔어요.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결혼설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죄 나왔어요. 근데 일단 사람이 구속돼 버렸는데 구속되고 실형을 살고 나와 버렸는데 끝이지 뭐냐고. 근데 이번에는 재심 청구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이거는 실형 살았고 이러니까 구속돼 버리고 이러면은 이 사람 뭐가 잘못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리잖아요. 결국 그 당시에 1년 6개월 살 때 그 진영 형이 살았을 때에 그건 맨 마지막으로서는 기자한테 돈을 줬다는 그것 때문에 실형을 살았는데 그 기자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나는 돈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미 실형은 다 살아버리고 다 끝나버리고 10년 동안 비선거권이 박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검찰이란 말이야. 물론 검찰이 정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조작스럽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검찰도 썩었고 지금 사법부도 썩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정재라고 있어요. 이정재 1900 자유당 시절 때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에 야당이 굉장했거든. 그 당시에 야당이 신익기 선생하고 또 누구야 조병옥 박사하고 김영삼이 김대중이는 그때 국회의원 생활 안 했지만은 김영삼이는 국회의원 생활을 했었다고. 그럴 때 야당이 굉장히 셌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세리 눌리기 위해서는 정치 깡패들을 이렇게 필요했다고. 필요악이라고. 그래 할 때 이정재가 나섰거든. 나서가지고 법으로도 안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정치 깡패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자유당 말기에. 그런 거 시원시원하게 이제 처리를 했지. 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해가지고 유명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악행을 해가지고 또 유명해지는 수도 있다고. 이정재 씨 이제 이런 입이 이제 사람 입에 오르락 내렸는데 워낙 이제 이기붕이가 파워가 있으니까 제 2인자니까 자꾸 눌려버리니까 이렇게 잘 피해 나갔다고. 피해 나갔는데 또 불구하고 5.16 혁명 일어나기 전에 형을 살아요. 형을 사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사고 짧게 살고 나왔어요. 얼마 안 살았어요. 조금 한 6개월인가 이래 살고 나왔는데 박정희 이제 군 의장이 혁명을 해가지고 육군 소장이 혁명을 해가지고 혁명 정부가 들었었어. 혁명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혁명 재판이 이제 일어난 거라. 혁명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시 잡아들라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렸다고. 그때 이제 이정재 사형될 때 깡패들이 많이 사형됐어요. 그때 내무부 장관 최인규 그리고 경호실장 곽영주 사형되고 깡패들도 사형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 정화를 시켜버렸다고. 그때 사형 안 된 사람이 유지강인가 안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죽다 살아난 사람이 신앙촌 기장의 신앙촌이 박태선이지. 그 장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은 정사생이라. 그래가지고 박정희 의장이 권한이 있으니까 진짜 권한이 있으니까 그때 보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진짜 생사를 자꾸 흔들 때니까 일하면 죽이고 일하면 살리고 이럴 때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나이가 자기가 1917년 정사생이니까 내하고 케네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태선 장로가 같은 정사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내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이거 좀 봐줘라 이래가지고 그때 살았다고. 그래 박태선이가 그 은혜를 갚아요. 언제 갚느냐 하니까 삼성개헌 할 때 그때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 표가 박태선이 표가 엄청 나왔어요. 근데 사람은 잘해주니까 한번 은혜를 그때 그러니까 삼성개헌이
71년인가 있었지. 그러니까 딱 10년 뒤에 은혜를 갚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딱 파악을 해가지고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래 보면 허경영 총재님과 같이 대화하는 그 장면이 그게 나와요. 그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나는 말을 하다 보면은 무슨 주제도 없고 그냥 막 하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 이정재가 그때 죽었어요. 그 혁명 재판소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도 그 당시에는 일본에 있었는데 겁이 나서 들어오지를 못했다고. 엄청 막 강한 힘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주 그 장면 정부가 물러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9개월 정도 하고 다시 이제 강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과도기가 있고 그다음에 강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눌렸는데, 이번에 지금 허경영 총재님 들어서는 거는 히틀러가 한 것은 유아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총재님께서 한 10년 전에 이봉규 씨하고 같이 대담하는 그 프로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안다고. 왜냐니까 이봉규 씨가 그 음악을 해요. 들은 것도 하고 이렇게 막 그 악기를 다루면서 그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봉규 씨가 음악에 뛰어나요. 그 기타 치고 뭐 옆에 뭐 그 악기가 있잖아요. 악기 두고 자기 뭐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이봉규 씨가. 그래 그 자리에 허경영 총재님이 갔었다고. 그거 내가 프로로 봤는데 거기서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히틀러는 내한테 대하면 어린애입니다 그랬다고. 그렇듯이 이제 총재님께서 들어서고 나면은 진짜 군사 재판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막 초강력한 어떤 그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도자 정신교육대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판사들도 들어가요. 판사 반드시 들어간다고. 판사가 썩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변희재 씨가 실형을 받고 나왔는데 자기가 기소장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기소를 붙였는데 전부 다 가짜라.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절도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니는 빵도 훔치고 만두도 훔치고 사탕도 훔치고 건빵도 훔치고 요것도 훔치고 요것도 훔쳤다. 이래가지고 실형을 살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암만 그래도 뭐 일단 구속돼 버렸는데 뭐 그게 이제 판사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정보원장 그 세 사람 구속된 것도 거기 전부 다 직권 남용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그 구속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완전 보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씨를 말렸다고 윤석열이가. 그 당시 이제 근데 총재님께서는 이제 그 워낙 지혜스러우시니까,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 이봉규 씨 하고 이제 대담을 할 때는 같은 말이라도 말이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러니까 기분 좋게 이야기하거든.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는 말이지 군인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듯하게 세웠다. 그 당시는 군인들이 엘리트예요. 그 전부 다 미국 유학 다 갔다 온 사람들이고, 노태우나 전두환이도 다 그 미국 유학 갔다 왔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 유학 갔다 왔고, 그 미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뭐 일본 육군 사관학교도 나왔고 만주 군관학교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유학을 다녀왔고 정말로 뛰어난 인재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엘리트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웠듯이 총재님 말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많잖아. 서울대 법대 출신 이런 다 천재들이 이제 다 사법고시 학교 간 사람들이 하니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팍 띄워줘야 되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이봉규 씨도 좋아가지고 입이 헬렐레 해가지고 말이지. 저 사람 말이지. 끝판에 가면 말이지. 허경영 총재님하고 안지가 오래되는데
오늘 그 유튜브 내가 올려놨는데, 거기 경남방하고 다 올려놨는데, 그 저 부산 시당방에도 올려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봉규 씨가 끝판에 그래요. 내가 저 허경영 총재님을 잘 아는데, 오래전부터 아는데, 그 TV조선 그 어떤 프로에 때 이제 총재님께서 가끔 나오셨으니까 한 10년 됐을 거예요. 아는데 저분이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거의 다 알아맞히고 다 그대로 됐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좀 허황되다. 공중부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허황되다. 이제 이런 말도 하더라고.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좋은 거는 택하고 뭐 나쁜 것은 이제 버리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또 보면은 이 사람 이제 그거 보고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은, 내 이제 원효 스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본단 말이야. 하늘을. 허경영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있잖아. 우주가 있는데 이봉규는 어떻게 보느냐니까 갈대구멍. 옛날에 갈대구멍 쪼매네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먹을 때 쪽쪽쪽쪽 빨아먹는 그런 스트로크, 그런 걸로 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는 거야. 그걸로 허경영 총재님을 평가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 태평양 바닷물을 말이지 소라 껍질로 퍼내는 거야. 그 몇천억만 년을 퍼내야 다 퍼내겠느냐고. 그러니까 총재님의 실제 총재님의 참모습에 참 일무분지 일도 제대로 못 보고 있다고. 그래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순자 여사가 저 레이건 대통령 초대받아가지고 미국 갈 때 말이지, 정말 자기 허벅지를 꼬집었다 그랬거든. 이게 꿈이가 생신가? 자기 전두환은 자기가 최고 꿈이 말이지, 참 그 육군 참모 총장 정도만 되면은 자기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였다고. 육군 참모 총장. 그런데 그 후에 대통령이 떡대가지고 미국 초청받아 가니까 이 꿈이가 생신가 그랬다던데. 그것도 그렇고 그 김형욱이가 이제 그게 그 웨스트 엔드 웨스트 엔드에서 이제 거기서 죽었지. 서양의 끄트머리 웨스트 엔드 호텔인가 뭐 거기서 죽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한 20일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김형욱이가 이제 유정의 국회의원 하기 전에, 미국으로 망명 가기 전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오래 있었다고. 오래 있다 보니까 워낙 이제 악평으로 막 이름 나니까 그것도 필요악이라고.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 김영욱 같은 사람이 필요했었다고. 필요했으니까 그 60년대 초반에 말이지, 그 김두한이 같은 사람 말이지, 저 똥물을 막 그냥 의회에 가가지고 정일권이 그 국무총리 앉아 있는 자리에 똥물을 때려 퍼봐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는 군기를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막 개 패듯이 맞았으니까 아주 그만 일을 당했다고 김두한이가. 그런 역할을 악역을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선 개헌할 때 되나 삼선 개헌할 때 전부 다 비리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셀이 조지고 막 공갈 협박 모든 걸 해가지고 전부 다 삼선 개헌이 통과됐을 때는 그 김형욱이라는 사람이 꼭 필요했다고. 그게 이제 하늘에서는 필요악을 또 쓴다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워낙 이제 악명이 높으니까 그 당시에 이만섭이라고, 이 사람도 국회의장까지 해다가 죽었는데, 이 잘라라 하도 이제 그런 길이 들어가니까 그래 김홍기가 잘린 거지. 잘릴 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청와대 갖다 놓으면서 허벅지를 꽂아봤다 그러더라고. 이게 꿈이가 생시가. 한국에 2인자로 있으면서 말이지, 온갖 권력을 다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권력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꿈이가 생시가 하더만은, 살다 보면 이제 이와 같이 꿈이가 생시가 할 정도가 많다고. 나중에 보면은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12통이라든지 이런 걸 좀 행사하게 되면은 이봉규 씨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느껴요. 뒤로 나자빠지 가지고 말이지 한 30분 정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이 꾸미가 생시가 아이고 허경영 이 사람 좀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대통령 돼가지고 말이지 막 방역 있게 막 치고 나간다고 말이지. 히틀러보다 100만 배 강하게 말이지 밀어붙인다고. 전두환이 저 박정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초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말이지 국민들이 막 아주 막 초광적으로 막 지지를 받는다고. 그런 걸 보면은 기절 초풍을 할 거라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봉규 씨하고 대담을 할 때는 총재님께서 기분 좋게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또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하지. 천재 중에 천재들이 서울대학 가고 그것도 서울대 안에서도 뭐 농대나 이런 데에 비해서 사범대학이나 비해서 서울법대는 더 높잖아. 거기서도 이제 서울대 법대 나와도 또 사법고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진짜 맞잖아요. 서울대 천재 중에 천재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정권을 잘 꾸려갈 거다 이제 이러니까 붕 떠가지고 말이지 기분이 허무했겠지. 그러나 내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서울대 법대생을 가르친 애들을 가르친 교수들을 보면 나는 먼지를 본다고. 먼지를 보고 또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 뭐 이런 세계 유수한 그런 큰 대학의 교수들 100만 명 갖다 놔봐야 발톱이 떼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대에 놓은 애들을 나는 어떻게 보겠느냐고. 먼지 위에 먼지로 본다고. 나도 그래 보는데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보겠느냐고. 그런데 그런 말은 못하니. 그러니까 발톱을 딱 숨기고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라고. 한번 심판이 들었을 때는 말이지 진짜 굉장하게 나간다고. 근데 그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 그 지금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윤창중 씨나 오늘 그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대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뭐 사과는 하나 안 해요. 새끼까지 말을 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니까. 야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그 이봉규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뭐 잘 될 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기 같으면은 그냥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그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럼 내일 모레 죽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고. 그 사람은 살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 지혜스럽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 안 나쁠 정도로. 그래서 그 댓글 다른 거 보니까 전부 다 허경영 총재님한테 막 좋은 댓글만 계속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우판만 있어요. 하여튼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치하는 걸 보고 이기붕 그 당시에 이기붕 씨가 부통령까지도 했지만은 그 국회의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항상 그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비서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감탄을 엄청 했다고. 이승만 대통령 진짜 정치 잘한다 말이야. 그렇게 하듯이 진짜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그 사무량심이 꽉 차 있는 그 참 신인의 그 모습을 나는 만분의 1 정도는 본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총재님께서는 늘 이제 최근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건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나쁜 말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총재님께서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열성당원들은 더 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그 입조심을 시키기 위해서 항상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엔돌핀이 다 틀어져 나가고 말이지. 대통령은 기가 세니까 기가 센 사람 앞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또 바로 봐야 되거든. 정견, 정사유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참 그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안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MBC를 압수수색을 하고 말이지. 거기 어떤 사람이 빵구를 꼈다고. 아, 그래 빵구 꼈으면 예를 들어서 빵구에 낄 수 있지. 그런데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미안하다 뭐 빵구 꼈는데 미안하다 정도까지는 안 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잘못됐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빵구 낀 것을 보도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 보도한 사람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이 판이라고. 이게 무슨 히틀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아니고 스탈린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 MBC를 이렇게 문을 닫게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거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거든. 나는 좌우를 다 떠나서 공정하게 본다고. 공정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청천만청 구만청이고 다 틀려요. 꽃이 모습이 다 틀리듯이 다 틀리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이분의 성향이 좀 좌측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또 우측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엄청 빨갱이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반대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은 참 올리기가 힘들어요. 못 올려요. 나는 오늘 그 베니제 씨 유튜브를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 못 올리겠더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에 부산방에 뭐 하나 올렸더만은 그것을 왜 이거 올립니까?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거기서 좀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안내하는 그 관리자가 삭제를 했더라고. 그래 그만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게 이제 포용이 있어야 되는데 좌우를 다 포용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그 사람하고 이제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막 일절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경남방하고 저기 이제 우리 서강종 위원장님 관리하는 데는 그 포용력이 있어서 그런지 삭제를 잘 안 하던데 이런 데는 삭제를 많이 해요. 부산방에도 삭제를 잘 안 하더만 얼마 전에 삭제했고 허성중 도당위원장님 그 관리하는 데도 삭제를 잘 안 하던데 어떤데 동영상 하나 올렸더만 그거 뭐야 그 24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그때 그 수원에서 그 집회한 거거든. 수원에서는 그 변희재하고 김용민 그리고 김한매 그리고 최대집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탄핵 운동을 주동했고 서울에서는 안진걸 씨하고 또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하고 이제 집회를 했다고. 그 타도하는 거다. 아주 초강력하게 나가지고 민주당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래 그 영상을 내가 한번 올렸지. 이제 참고로 보라고. 대한민국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왜냐니까 그거는 KBS, MBC, SBS, 동아방송,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는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하는데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국가혁명당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나 있으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뭐 그 거리에 뛰쳐나가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총재님의 말씀에 그대로 의지를 하는 거고 관망을 하는 상태지. 관망을 하는 상태면서 지금 이거 누가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보는 거단 말이야. 그래 한번 보시라고 이랬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우리 여기
국가혁명당 우리 이제 당원님들 중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혹 있더라고. 그래서 뭐 마찰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뭐 가만히 있어 버렸는데 거기 오늘 보니까 그 유시민 씨라고 내보다 나이가 3살 적지. 이 사람 돼지띠인데 1959년생 기해생인데 그러니까 내보다 3살 적으니까 60 너이라고. 이 사람이 그 변상욱이라고 저기 저 YTN에 이제 그 근무했던 분이 지금 이제 서울교통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상욱 씨하고 뭐야 유시민 씨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 유시민 씨는 이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한 5년은 간다 그러더라고. 자기 생각에는 2017년 5월 9일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그 사람은 이게 견해니까 그래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2024년에는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직에 있는 것을 절대 사람 볼 일이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원래 안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지금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또 모르죠. 결정은 총재님께서 하시니까 신인님께서 한다고. 그 광년에도 있었다고.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때는 올해가 이민년이니까 이민 내년에 이제 이민 다음에 개묘 2023년 개묘 2024년이 갑진 2025년이 을사 2026년이 병호 2027년이 정민년.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니까 원래 이민이니까 이제 1년 지나면은 개묘 2년째가 갑진 3년째가 을사 4년째가 병호 그 다음에 5년째가 정민년인데 5년 기다려야 된다 딱 이렇게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거든 총리님께서. 그러니까 야 5년 기다리면 지금 죽어나 지금 환율 오르지 연끌들 지금 다 죽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이런 판에 하기야 뭐 될 대로 되라 뭐 지금 하면 되겠지만은 너무 5년까지 가기는 좀 그렇다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뭐 5년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왕 뭐 그런데 그 중간에 결정은 총재님께서 하신다 그랬거든. 또 그것도 예언을 또 남겼다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래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변희재 씨가 모든 것을 보니까 내가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사람 심리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냥 법원, 검찰, 뭐 경찰서 그냥 뭐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나쁜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정치 현장에 한 20, 30년 동안 닳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촉이 있고 또 사람 보는 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사람이다는 것을 통찰력이 있어서 바로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강자한테는 굉장히 약한 놈이구나. 놈이라 붙어서 그러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자 앞에 굉장히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엄청 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내일 28일 날, 28일 날 그 참 중대한 일이 많은데 이준석이 그 결정이 나는 날이고, 내일 저게 이재명 씨가 지금 야당 대표로서 국회 연설하는데 민생을 따지다가는 안 된다 이게. 그리고 그 대장동 사건에 나는 그래요. 나는 그 이재명 씨를 엄청 좋게 봅니다. 특히 왜냐하면은 총재님께서 이재명 씨를
좋게 보았기 때문에 총재님의 견해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총재님을 존경한다 그랬고 또 실질적으로 딴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돈을 많이 누구 말따 해쳐먹었다 그러는데 나는 단 1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했고 나는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대장동 사건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했다고도 봐요.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김 누군지 모르겠네. 그 사람을 나는 전혀 모른다. 이제 그게 조금 잘못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당시 야당이니까, 그죠? 문재인 대통령 때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는 막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 이제 귀찮고 시달릴까 싶어서 나는 아예 모른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 아마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될 것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금 놓으면은 그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잖아요. 그 이제 같이 여행 간 것이 다 놓으니까 골프 친 것도 같이 놓고 여행을 같이 가고 성남시 같으면은 그래 좁단 말이야. 성남시 안에서 거기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리가 없거든. 그래서 거기에 나가기가 칼끝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을 것 같아. 그래 돼가지고 진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래 되면은 이준석이도 이제 내일 결과 보지만은 또 이제 강신업이가 고발해 놓은 게 있으니까 증거 인멸 그걸로 고발해 놓은 게 있으니까 구속될 수도 있고 이재명 씨도 구속될 수도 있고 참 그러면 이재명 씨 구속되면은 개딸들이 가만히 있을 건데 개딸이 뭐냐면은 개의 딸이라 해가지고 젊은 여성들이 이제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재명을 엄청 지지하는 그 개혁의 투사들이 있어요. 여성들 그 파워가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재명 씨가 잘못됐잖아. 거기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은 그 선거 자금 400 몇십억을 물러내야 돼요. 그리고 저게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고발당한 게 많이 있다고. 허위사실 유포. 그것도 나중에 이제 법정이 들어서고 나면은 그게 이제 진짜 그거 많다고, 그게. 그것도 이제 대통령직 그만두고 나면은 이제 거기 선거가 이제 재판 진짜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허위사실 유포가 뚜렷한 게 많단 말이야, 여기. 고발 엄청 많이 해놨다고. 거기 되면은 그것도 한 500억 정도 내놔야 될 입판이에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최하 한 5년 뒤의 일이고 이재명 씨는 지금 바로 이제 이거 한두 달 남은 상태고 거기서 국민의힘당의 장제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많이 이제 대통령 옛날로 말하면 청와대에지 거기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한 100명 정도가 목이 잘려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속으로 많이 끓고 이재명 씨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두산을 치고 있거든 지금 이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성남 FC 이런 걸 해가지고 검사들이 지금 이제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검사가 이번에 이재명 씨 조사하는 검사들이 바뀌었는데 흠집이 좀 많은 검사들이 이번에 다 투입됐다고. 만들어서라도 잡아 넣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대장동 사건에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한테 그 사람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이랬으니까
그 사람 죽었는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모른다고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모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피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몇 대 이제 조지면은 압력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그 K 미르 재단에 나는 돈 1전 하나 받은 적이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탄핵을 받고 구속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억지로 잡아 넣어버린 거야. 오늘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그 몸종하는 사람이 저 누구냐 유영하가 이렇게 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받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될 때 탄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유영하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엄청 그 몸종처럼 부리고 있는데 그 유영하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면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탄핵이 되도록 했다 이런 말이 있었더라고. 그래 이런 말은 이제 변희재 씨가 오늘 했는데 미디어워치에서 뭐 궁금하면 직접 들어보세요. 1시간인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 믿을 사람이 없지. 그리고 그 강용석이도 그랬고, 그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돈이 좀 많다고. 근데 김한수하고 사무실을 같이 썼는데 유영하는 돈이 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 그 구체적으로 그 변희재 씨가 설명을 잘 하더라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하늘 우러러 떳떳하다 이랬기 때문에 가면 누가 나를 구속하겠냐 했지만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구속될 것이라고도 생각 안 했지만은 이 검사들이 특수 검사들이 그냥 뭐 엮어버리면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재명 씨는 마찬가지라고. 지금 두산을 이렇게 조지니까 그 당시에 그 삼성에서도 K 미르 재단에 돈을 준 것이 처음에는 이재용 씨가 한결같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은 이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경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재벌을 키웠다고. 재벌을 만들고 재벌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고. 그러니까 무슨 많은 특혜도 주고 좋게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은 뭐 아이고 뭐 도와주는 거야. 안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재벌을 키우다시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뭐 정부에서 이거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은 예 하고 도와줬다고. 그런 그 관례가 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아무런 청탁도 없고 그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지.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기업의 문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제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왜 뭐 자기가 청탁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이거는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K 미르 재단에 돈을 냈다. 이제 이렇게 한결같이 대답을 했다고. 그런데 이재용이가 구속되고 쪼으니까 이거 내가 이거 압력을 받았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뇌물로 이제 엮였잖아. 근데 나중에는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 결과가 K 미르 재단에 대해서는 무죄예요. 유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도 무죄로 나왔어요. 오늘 JTBC의 손석희 씨가 이제 맨 처음에 그 태블릿 들고 놓은 거, 그거를 원래 김한수 행정관 건데
최순실 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태블릿을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5년 동안 싸워가지고 최순실한테 결과가 유리하게 나와가지고 그 이제 이제 항소만 하면은 그 태블릿을 받을 수가 있다고. 뭐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 한동훈이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 되면 한동훈이가 조작한 것이 드러나니까 김한수 거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증거 인멸을 했거든. 그것이 드러나면은 총장님께서는 말을 그 이봉규 씨한테 좋게 이야기했잖아. 관상도 좋고, 어? 서울대 출신이고 뭔가 눈동자를 보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다 그래 하셨지만은 그거는 좋게 말을 한 거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나왔으니까 목이 왔다 갔다 해요.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정말 그 이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처럼 딱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서겠지. 지금 급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재명 씨가 진짜 정말 그 구속이 된다 이러면은 기름에 이제 가스가 꽉 찼는데 성냥불 갖다 대지 않는가 이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들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뭐 조장한다는 게 아니고 뭐 불안을 조장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입장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많이 하잖아요. 지금 두산하고 성남 FC 뭐 이 관계를 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그 네이버인가 네이버에도 압수수색하지. 왜냐하니까 네이버에서 왜 그 40억이라는 그 돈을 성남 FC에 이제 지원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박진 외무부 장관 이 사람은 이제 해임 건의를 낸 거지 지금. 해임 건의 냈는데 아마 그 대통령이 이제 거부하면 못하니까. 근데 관례상으로 보면은 그 해임 건의를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관례상 다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당시에 모 장관이 해임 건의를 통과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받아들여가지고 한 사람이 잘렸어요. 그 사람 이름을 알았는데 내가 찾아보면 나오겠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해임 건의안이 오면은 받고 시킬 거예요. 받고 시키면 해임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들고 일어난다 이 말이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올 가을에 지금 개입돼 있다고 지금.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의 이제 문제, 또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문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그 죄상, 인류에 대한 죄상, 아드레노크로 피자 게이트, 이것이 이제 언젠간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게요. 내가 그 박인수 선생님이 내 이야기 하다시피 거진 끝났다 그러거든. 거진 끝났다고 하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가을입니다. 하나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데 정말 그 지금 MBC를 보도 이제 빵구 낀 건 죄는 아닌데 빵구를 깼다 그러면은 왜 빵구 낀 걸 보도를 했느냐, 이제 이걸 해가지고 보도한 회사를 조지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놈의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말이지. 이봉규 씨 같은 경우도 허경영 총재님을 그 갈대 구멍으로 하늘 보다시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1조 억만 분치 1도 제대로 못 보고 있다고. 그 왜 그래 못 보느냐?
이봉규 씨 같은 경우도 뭐 박사 학위 받았어요. 외국 가서 박사 학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뭐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박사 따기도 힘들고 대학 교수들도 많고 학사, 석사, 박사들 뭐 또 대학교도 안 갔지만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진걸 씨라든지 그 서울의 소리 백종학 씨가 얼마 전에 그 하늘궁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이렇게 뭐 축복이나 명패 그 한 개로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니 이래가지고 막 따지러 왔다가 그냥 가버렸지. 그 빛을 못 봤어요. 백원종 씨가 저게 그 이만희 그 신천지 그 문제라 이제 해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할 때 2020년 초에 그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치고 그랬다고. 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시민 씨라든지 이렇게 유시민 씨도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많다는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변희재 씨가 막 뭐라 하더라고. 근데 변희재 씨도 많이 배웠고 학사 출신이지만은 비록 뭐 석사 박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아는 사람인데 왜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영성의 세계는 거진 뭐 못 들어가니까 이제 모르는 거지. 내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14, 15, 16세, 17세 요때부터 바로 막 기독교에 그냥 그 최고봉으로 바로 가버린 거야. 다이렉트로. 바로 글로 들어가 버렸다.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코페르니쿠스가 나와가지고 이 지구가 움직인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거는 뭐 천지개벽할 일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런 말 하면은 불에 태워지고 버려요. 불에 태웠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욕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뭐 민주화가 돼가 영 났잖아요. 총재님이 좀 싫어하니까 그런 건데. 박정희 대통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이게 1인 시위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 김일성이 찬양해보라고 뭐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고 말이지 중앙정보부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작살나 버린다고 그렇게 하듯이 그 1500년대 중세 유럽에는 지동설을 주장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불에 태워지고 버린다고. 불에 태워 죽고 실제 불에 태워 죽은 사람들도 있고 브루노 같은 사람은 불에 태워 죽었다고.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난 이후에 한 20년 있다가 갈릴레오가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도 천체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 지구는 수금지 태양의 위성으로서 세 번째에 있는 위성인데 지구가 이 도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이전에 모든 천동수를 주장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된 거라 자기가 확신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지동설을 처음에 한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리스 그 철학자 이름을 내가 자꾸 알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아이스타 뭐 그래 나가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현대적으로 좀 이렇게 신빙성이 있게 근대에서 이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라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면은 불에 태워 죽인다고. 어마무시하다고. 네, 유신헌 법 때 박정희 대통령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냥 그때 이제 김형욱이가 막 깃발 날릴 때 그때 그 김일성 찬양해 보라고. 그거는 맞아 죽는다고. 그 판이라고. 지금 전두환 시절 때에 이렇게 전두환 그 데모를 심하게 하면은 끌려가 가지고
개맞듯이 맞잖아. 그러니까 안희정이 그 충남도지사 그 정언이 있어요. 자기 친구들이 그 민주운동 하다가 정신병 걸린 애들도 있고 자살한 사람들도 많아요. 학교에서 뛰내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리고 하도 고문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반 돌아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데 뭐 이거는 지동설 주장하는 것은 그보다 더하단 말이야. 이게.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기독교의 극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이 신관이 잘못되어 있다고. 아래도 총재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지. 하나님 관인 사람들이 잘못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응? 그 이야기는 이제 또 내가 이거는 이제 세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은 이제 더 깊게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불교에는 그런 말이 잘 돼 있다고. 공안이 부처를 죽이라 그래요. 부처를 죽이라 그랬다. 그런데 이 말도 애들 앞에 찬물을 못 마셔요. 일반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변희재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거 올리면 우리 국가혁명당 안에서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리란 말이지 뭐 이래서 하잖아. 그렇게 하듯이 지금 뭐 오바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런데 하여튼 미국에서도 지금 올 중간 선거 해봐요. 지금 한 2달 남았다고.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네. 이제 9월 달도 다 가고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한 달 한 일주일 남았네요. 11월 초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 결과는 오는 거 보고 아마 바이든이 탄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언론 마스크라고. 내가 이제 안 잊어버리겠다라고 총재님께서 언론 마스크 쓰라 이제 이래가지고 하면 안 잊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안 잊어버리는데 언론 마스크가 트윗을 인수를 했어요. 며칠 전에 인수했어요. 60조 원을 주고 인수했다고. 처음에는 인수에 한 대 했다가 뭐 나중에 이제 돈 때문에 서로 이제 옥신각신 밀고 땡기고 하다가 결국 이번에 인수했다고. 인수해가지고 60조 원을 주고 이제 언론 마스크가 인수했는데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진실을 막 드러내는 거야, 그냥. 진실을 드러낸다고. 진실을 드러내게 되면은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그 난잡한 성행위 한 것도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바이든이, 현직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돈 받아 모은 게 다 드러난다고. 그래 되면 정상적으로 탄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트럼프가 말했듯이 나는 곧 돌아온다 그랬는데 진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요. 원래 지금 그런 일이 미국에서도 큰 일이 하나 있다고. 뭐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 말대로 빨아주고 있는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조금 돌았었다 그러거든. 언론 자체도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부 들어서고 싹 그 이정재 같은 사람들 잡아들라 가지고 군사혁명정부에서 사형을 시켜버렸다고. 그래 기강을 확 잡았거든. 잡았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면은 3,0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 이는 뭐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진짜 씨름 엄하게 다 쓰러버린다고. 히틀러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강하게 말이죠. 확 잡아 돌려야 된다고. 하여튼 근데 그전에는 뭐 유들유들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는 거고. 하여튼 간에 재미있는 불꽃쇼가 이제 벌어진다. 반전을 통해서 된다 그랬거든. 진짜 이번에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구속돼 보라고. 이재명을 어떻게 하든지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고,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 본인 자신이 하자가 있다고. 그 김문기인가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같이 친 사람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볼 때는 대장동 사건하고 이 사람 나는 무관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나는 이 사람 모른다 이제 이렇게 식으로 했는데, 거기
이제 쉽게 말해 자성자박이 돼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직 날라가고 뿐만 아니라 구속이 되면은 개딸들, 아까도 말했지만 개딸들이라 있어요. 개혁의 딸들이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지금 현재는 들고 일어나는 것은 변희재, 김용민이가 지금 현재 들고 일어나는 것은 좌우합작이에요. 옛날로야 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탄핵을 받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기다릴 그 점에 촛불 집회도 있었고 태극기 집회도 있었다고. 그렇잖아요. 촛불 집회에서는 탄핵시켜라, 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해라 이렇게 한 거고, 태극기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태블릿을 조작한 거니까. 그 조갑재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갑재 씨가 지금 원래 내나 78이고 이 사람도 좀 원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은 그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이를 사형시키버리라 그랬다고. 이 검사놈의 새끼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탄핵이 됐는데 국회에서 요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는데,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구속을 시켰으니까 이 검사들 사형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조갑재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제 태극기 집회도 있었고 촛불 집회도 있었고 딱 두 개에서 나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충돌이 심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변희재 씨 지금 수원에서 하는 것은 촛불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해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변희재 씨 유튜브를 잘 안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옛날에 그 촛불 집회 한 사람들하고 옛날에 태극기 들은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합동으로. 그렇습니다. 촛불의 이제 대표는 김용민 씨가 나왔고, 태극기의 대표는 진짜 보수는 변희재고, 촛불의 대표는 김용민 씨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이 정부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이 다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내려야 된다. 그럼 사람이 저항권이 있으니까 합법적인 거. 그 이면에는 이제 하늘이 이제 섭리대로 이제 하겠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거하고 좀 틀리지만은 서울의 소리, 또 이제 안진걸씨 이런 사람들이 또 서울에서 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구속되고 나면은 민주당의 그 개딸들이 또 대기 설친다고 하기에도, 개혁의 딸, 이 사람들이 또 덜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고. 커지고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목이 잘린 100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 있지. 하여튼 그런 데다가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래서 하면, 그리고 이번에 한일 한미 서아프가 이번에 가서 못했거든. 실패라고. 그래 되면은 어려워지는데, 내가 하다시피 그래서 이봉규 씨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좋다고. 내가 박찬종 씨도 찾아왔고, 그래서 내가 박찬종 씨께서 하늘궁에 찾아올 때 내가 엄청 놀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거 오동잎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 천지에 가을이 왔다 하는 것을 알듯이 박찬종님께서 하늘궁 찾아온 것은 뭐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세계 인류 정치 역사상 중요한 일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거기 총재님께서 이제 그 변희재 씨 말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 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요. 세게 밀어붙이려면은 아주 강하게 붙이려면 나와, 사표서 나온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느끼는 점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손 안 잡는다 이거라. 이재명이는 보니까 겁쟁이다 그러는데, 겁쟁이라기보다는 자기 앞가름을 못해. 지금
내일 그 국회 연설할 때 바른 대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크게 이야기해야 되거든. 바이든도 모르고 뭐야 뭐야 불리면 날리면 이래 샀는데, 그 MBC를 그 하는 것이 제대로, MBC를 언론사를 가지고 압수수색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느냐. 변희재 씨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강한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철 말을 안 하거든. 말을 안 하고 민생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되는가, 이게 안 되지.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그 노무현이도 아주 치고 나오고 저항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냥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깜빵에 가더라도 말이지, 그냥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다 이 말이지. 자기가 이제 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느끼는 또 감도 있고, 아주 불타오른다고, 끄집어 내려야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렇다고 내가 선동하는 건 아니거든. 그 사람이 그래 한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를 지금 하늘에서 딱 내려다 보면은 마라톤을 뛴다 그러면은 어떤 놈이 제일 지금 선두주자로 뛰고 있는가 딱 보잖아. 하늘에서 보면은 변희재, 김용민, 안진걸 이 세 사람이 제일 앞장을 서가 있다고. 그 옆에 김한면 씨도 있고 최대집 씨도 있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 10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을 붙인다고. 그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당은 새로운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야 되잖아. 그때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토론회 나왔다 하면 이제 끝이라고. 내가 원래 항상 별명이 앞서가는 행정이에요. 내 김성기 별명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수도 사업소 있을 때 내 별명이 두 가지예요. 상제님. 그건 내보고 상제님이라 많이 불러요. 왜냐하니까 내가 이제 강정산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정산 상제님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정산 상제님께서 이 말을 내가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만났다 하면은 강정산을 이야기하니까 강정산을 빼고 정산 빼고 상제님 그랬다고. 그래서 내보고는 이제 상제님 이렇게 많이 불렀어. 내 별명이 상제님이고, 그 당시에는 허경영 총재님이 몰랐을 때는 이제 강정산이 최고 앞질러 가는 그거였단 말이야. 일반 사람들이 좀 차원 낮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종교가 없고 또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요. 불교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신앙하지는 않는다고. 그냥 자기 기복 생활이 많아요. 그냥 자기 구원을 받고, 자기 집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자기 마누라도 구원받았고 나도 받았고 내 아들도 받았고 딸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죽고 나면 천당이다. 여기를 말하면 백궁이다. 이래가지고 좋다. 이제 이런 식이라고. 그리고 아들 공부 잘해, 딸 공부 잘해, 사위 의사다, 며느리가 변호사다 이러면 축복받았다. 이래가지고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판이라고. 그 신앙이 아주 부럽고 좋지. 그러나 내가 보면은 그거는 가짜란 말이야.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야. 물론 신앙생활을 축복받았지. 아들 딸이 다 변호사고 의사고 다 인류대학교 교수고 자기 집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책 읽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참 죽고 나면 그대로 천당이고 말이야.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니 수고했다 이래가지고 잡아 당기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내가 보면은 가짜단 말이야. 그게
전 세계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불타오르는 정열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다고. 그게 없으면 그건 무슨 놈의 신앙이냐고. 그게.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은 이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관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관이, 신을 보는 관점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있다고, 이게 가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이 천동설이 아니다 라고 깨달은 뜻이 그때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신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면은 자기가 엄청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불교의 세계도 이렇게 같이 꼴이 된다고. 그래 하다 그 끝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선천에 삼국시대를 살았는데 후천 정력시대가 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강정산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일반 종교보다는 한 차원 더 높다고.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가르치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이면은 강정산의 가르침은 대학원 수준이라고. 그걸 졸업하면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별명이 상제님이라고. 상제님이고, 그 당시 허경영 총재를 만나기 전에는 강정산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으니까 상제님이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항상 남보다 먼저 해. 왜냐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딱 일을 하려고 하면 나는 그 일을 마쳤다고. 그 일이 보통 걸리는데 한 일주일, 열흘 걸려요. 근데 나는 딴 사람들이 시작하려 하면은 이미 마쳤다고. 마치고 딴 걸 해버려. 그렇듯이, 총재님께서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 정말 변희재 씨나 일반 김용민 씨나 뭐 일반 이렇게 정세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 멀지 않다 이러거든. 노영희 씨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나는 개인적으로 내년 한 2, 3월 이래 보는데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정말 내려앉게 되거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되고 정말 국민의힘당에 경선 나간다 확정이 됐다. 그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박찬종님께서 힘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봉사왕이다 이랬거든. 그 박찬종 씨가 잘 아니까, 정가에 대해서, 정치 흐름에 대해서 잘 아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봉사 많이 한 것을 알고 있고, 이분이 참 훌륭하다. 갈 대로 하늘 보는 사람들이라. 박찬종이도 그렇고, 이봉규도 그렇고, 장기표도 그렇고, 이재호도 그렇고,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갈대구멍으로 허경영 총재를 논한단 말이야. 그런데 갈대구멍으로 봐도 별을 볼 수는 있잖아. 많이 적게 봐서 그렇지. 그러나 일단은 TV 토론, 이제 대선 후보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때는 게임이 끝난다고. 끝난 거라고. 그때는 국민들이 경악을 하는 거야. 뒤로 나잡아진다고.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되고 이제 세계 부산 이제 한국에 또 황제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 되면은 인기가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가 받았던, 북한에서 받았던 그 인기 박수 치는 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손뼉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다 병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하도 손뼉을 많이 쳐가지고 말이야.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